멤버십으로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빠져야 할 때 빠지지 않았고요. 회복이 될 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어주의이기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 강할 거고요. 깡패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할 때 확실히 강할 겁니다. 내년에는 강력한 테마도 붙을 겁니다. 단타 아니고요.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실적만으로도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설 수 있지만 아직 바닥에서 꿈틀대고 있을 뿐이고요. 지금도 메이저들의 평단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냥 사도 되지만 다음 주 놀리는 구간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신 투자가 어려운 불안하고 초조한 종목 싹 다 팔고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제 눈에 이 종목보다 좋은 종목 없고요. 여러분의 인생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던 토요일 새벽, 미국장이 무너졌고요. 또다시 전 세계 모든 자산에서 패닉셀이 나왔습니다. 엄청난 공포네요. 어쨌든 일은 터졌습니다. 주말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말 동안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월요일은 또다시 투매로 시작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단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미국은 신규 고용 수치가 상향이 되었고요. 실업률은 감소했습니다. 그렇게 노동 참가율은 증가하며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11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미국의 경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이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긴축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요. 테이퍼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또다시 시장에 엄습했습니다. 미국의 블러드 총재 역시 인터뷰를 통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이미 팬데믹 이전의 정점을 지났고 훨씬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긴축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장에 충격을 더했습니다. 11월 고용보고서 역시 꽤 강력하다는 표현을 했을 정도였으니 현재의 미국 고용 상황도 더 이상 완화적인 정책을 이어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미국 상황을 보면 고용 등의 경기 상태가 좋고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에 좋은 환경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겉으로 알려진 상황만 봤을 때는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금리를 올리기엔 오미크론 신종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코로나로 인한 우려가 발생한 상태에서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속도를 높인다면 정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해버렸습니다. 오미크론 신종 바이러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축 속도를 높이려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다면 단순히 경기가 좋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지난 미국장을 봤을 때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테이퍼링을 가속화하는 것에 거부감이 확실히 있어 보이네요. 테이퍼링 가속화라는 우려가 오미크론과 조합이 되면서 강한 공포를 만들었고요.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발생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 빅스도 한때 35까지 상승했었는데요. 이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시장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비트코인도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코인 시장이 몽땅 패닉에 빠져 있네요. 세상의 모든 자산에서 패닉셀이 나오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부터 코인 투자를 시작해본 코린이인데요. 주식도 처음 시작할 때 금융위기가 터졌었는데 코인도 제가 시작하니 폭락이 나오네요. 나름 매도하고 밑에서 재매수하는 것을 반복하며 평단가를 낮추긴 했지만 워낙 하락 추세가 거세기 때문에 역부족이네요.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제대로 물렸지만 1년 뒤에 크게 먹고 나와야죠. 제가 보니 코인은 지금 방법이 없네요. 그냥 홀딩입니다. 비록 코린이지만 기회가 되면 코인도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차트를 보며 얘기를 이어가 봅시다. 우리 시장은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위기였는데요. 참 안타깝게 됐네요. 그동안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양봉 덩어리를 만들어냈었는데요. 긍정적인 시그널이 취소가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지금의 시그널을 살리기 위해선 코인 시장이 주말 동안 반등에 성공해야 하고요. 월요일 아침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해줘야 합니다. 장이 닫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냥 주말 사이 세상이 바뀌길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우울한 상황이긴 합니다. 코스피 2900이 깨지기 전까지는 사고 싶은 주식이 있다면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주식을 팔고 사라고 했고요. 2900이 깨지면 아껴둔 신규 자금을 투입하자고 했고요. 2800도 깨지면 그냥 버티자고 했습니다. 2900이 깨졌었기 때문에 다들 신규 자금을 소진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마냥 버티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정말 이대로 시장은 무너지는 걸까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주식판에는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고요. 언제나 반전은 있었습니다. 이대로 우울하게 끝낼 수는 없으니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하고 금리를 올린다고 금세 증시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화정책이 불확실하거나 예상치 못한 정책 변경이 있을 때나 시장 변동성과 하락이 나타났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요. 세상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시장이 놀랄 일인가는 의문이긴 합니다. 오미크론 코로나도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요. 미국의 테이퍼링도 이미 예정된 이벤트이니까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여전히 매우 완화적입니다. 미국의 경기도 좋고요.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기에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여건은 매우 완화적이고요. 미국의 경기 상황을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기에도 과도하긴 합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무서워서 금리를 인상한다면 더 큰 침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충격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단기적인 충격에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도 테이퍼링이 끝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문제도 아니고요. 추후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제로금리에서 찔끔 올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도 완화적입니다. 그리고 미국 연준은 과거에도 여러 번 긴축 정책을 철회했었고요.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혹시나 다시 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면 과거처럼 테이퍼링의 시작을 늦추거나 철회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이미 오미크론 코로나로 인해 유가가 급락했고요. 유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미 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굳이 긴축을 앞당기거나 가속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만 된다면 시장은 강세장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의 공포에 놀라 도망가기보다는 지켜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퍼링이 시작하고 추후 금리 인상이 시작된다고 시장은 대세 하락장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과거 시장은 첫 번째 금리 인상 이전에는 다소 충격은 있었지만 단기에 끝났고요. 오히려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 랠리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대세 하락장이 되는 타이밍은 언제나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첫 번째 금리 인상은커녕 금리 인상 전에 테이퍼링을 시작도 안 했으니 버틸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이 만나서 시장이 충격을 받아 패닉셀이 나왔지만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이유는 인류는 코로나에 이미 적응을 하고 있고요. 오미크론도 며칠 지나고 보니 그러려니 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오미크론의 공포도 사그라들 수밖에 없고요. 미국 연준의 매파적인 정책도 이미 예고되었던 거기 때문에 오미크론 공포만 사그라들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테이퍼링은 오래전부터 예고가 되었지만 오미크론을 만나 공포가 되었으니까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장이 놀란 상태고 코인 시장도 무너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자산에서 패닉셀이 나왔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팔고 싶어도 못 팔고요. 지금 닫혀있는 증시가 열려도 좋을 게 없고요. 어차피 월요일 아침 투매가 나오며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팔 자신도 없잖아요. 뭐든지 이미 패닉셀이 나온 후에 파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짓입니다. 더 빠지더라도 지금은 연중 최저점입니다. 작은 반등이 나왔지만 연중 최저점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팔 수 없어요. 오히려 잘 됐습니다. 어차피 팔지도 못하는 거 시장을 검증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긍정적인 시그널도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잘 버티어준다면 최근에 만들어진 긍정적인 시그널은 진짜 반등의 시그널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고요. 물러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바보같이 월요일 아침에 투매에 동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미크론도 별거 아니고요. 긴축도 다 경기가 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오미크론 덕분에 긴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고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은 진짜 안 돼요. 같이 버티자고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투심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작은 괴롭겠지만 끝은 창대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다들 걱정이 많은 주말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랑합니다. 여기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습니다.